추석 한가위가 시작된 연휴의 첫날에 사무실에 이제 혼자 앉아서 이제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고향 다녀오시는 길 주의하시고요. 건강한 얼굴로 만나길 희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했던 강의는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이론적인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오늘부터 강의하게 될 파트 2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기획과 설계 영역은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 하실 때 꼭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4장, 5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팀을 구성하고 그 속에서 내용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돼야 될 부분이니까 4장, 5장까지는 꼭 듣고 이후에 이제 작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4장은 사회 문제 분석과 욕구 사정, 그리고 5장은 대상자 선정. 이걸 조금 바꿔서 대상자 선정부터 하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고민이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개는 묶어서 보시면 좋겠고요. 6장 목적 및 목표는 이 이제 대상자 선정됐고 욕구 문제가 파악이 됐다면 그분들을 어떤 형태로 변화시키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7장, 8장은 이것을 또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7장에는 프로그램 세부 계획 수립과 8장 프로그램 예산 수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4장 사회 문제 분석과 욕구 사정에 대해서 이제 쭉 펼쳐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문제 분석과 욕구 사정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사회 문제의 개념, 그리고 특성, 유형, 사회 문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볼 거고요. 이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 및 해결을 위한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구 사정이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하는 것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보통의 관심사가 없다가 이렇게 언론에서 아니면 사회 문제화 되어서 나타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한 5, 6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조금 문제가 되다시피 하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들, 찾아가는 상담, 그리고 경남에도 한 군데 있는데요, 24시간 열려 있는 청소년을 위한 그러니까 카페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5년 전부터는, 그 전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야기는 있었지만 5년 전부터는 있었던 게, 청소년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보호 종료 청년, 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작년, 재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정부의 대책도 발표되고 이런 부분에 해결책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것들이 언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회 문제였다면, 최근에 이제 또 있는 것 중에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에서 치매도 문제도 있을 거고,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사회 문제,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취합하고 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 속에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 아동이면 아동, 노인이면 노인, 여성이면 여성에 대한 부분을 필터링해서 검색해내는, 그래서 기사 링크라도 계속 모아두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프로젝트 팀들과 함께 수업 진도에 맞춰서 내부 논의를 진행해야 될 겁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에 이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개인의 바램이 아니라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일, 아니면 가장 밀접한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객관화시키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걸러주는 작업들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문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나중에 정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책에서 보면 학자들의 이야기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 문제란 많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고성우 등 여러분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치관에 어긋나고 자신들의 삶과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믿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하는 어떠한 사회적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학자들이다 보니까 조금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문제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회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거나 과거에는 문제가 없던 것이 현재는 문제가 되는 시대성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사회 문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첫 번째가 사회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혼자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는 그게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그러니까 해결책이 보여야 되는 거죠. 전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회 문제라고, 사회 문제는이지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전할 과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그건 이제 저희가 도전한다면 정부가 한다든지 다른 큰 단체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단계별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역할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하다. 셋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유발시킬 만큼 중요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한테 위험이 온다든지,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언두르는 외톨이가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한테 보이지 않는 다수에서 내한테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없었냐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언론에 보도가 안 됐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사회적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프로그램 개발의 첫 번째 단계이고,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고 설정하는가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들도 인식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사회 문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잃었을 때는 이제 배가 산으로 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팀 프로젝트를 이제 하게 되고 있어서도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설정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밟고 여러분들이 허둥대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배들 팀들 중에서도 한두 팀은 꼭 이렇게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시작하고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팀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되는가 하면 내 혼자만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혼자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모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관점, 그리고 타인이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도 이번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의가 충분히 합의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 이렇게 중간고사 전에 여러분들이 대상과 사회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나면 중간고사 이후가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사회 문제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교재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사회 문제는 그 원인이 사회에 있다는 거죠. 개인한테 있는 것은 사회 문제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 개인 문제지. 둘째, 사회 문제는 사회 구성원이 지배적 사회 가치나 규범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다수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로 규정한 문제여야 하고, 네 번째는 사회 문제는 국가적 개입 또는 사회 운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재의 특성별 뭐 자세한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게 사회 문제, 뭐 개인 문제. 예전에는 개인 문제였던 것들이 지금은 사회 문제화되어 있는 가장 큰 게 빈곤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점점점 변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책에 읽다가 의문이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뭐 저희들 소통방에 그 내용들을 이 부분은 요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요 부분이 뭐냐라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때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한 분도 안 계셔갖고 제가 이제 강의를 잘하는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 건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관심도 표현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이때까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같이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사회 문제 유형입니다.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에 대해서 이제 분류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볼 건데요. 사회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나 성격에 따라 학자마다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요소들과 환경들이 뒤섞여 있으면서 사회 문제를 분류하는 기준조차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그러니까 뭐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놓치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기존의 학자들이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는 더 세분화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유형이 지금은 A 유형이 가 있다가도 다른 유형으로 변경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분류했던 내용들을 한번 꼭 살펴보시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나름대로의 구조화시키는 작업들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먼저 이제 머튼과 니스벳이라고 하는 71년도에 이제 분류했던 정의를 보면 사회 해체 문제와 일탈 행위 문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 해체 문제는 인구 문제, 인종 문제, 가족 해체, 노동과 뭐 자동화의 문제, 빈곤 문제, 지역사회 해체 및 갈등, 폭력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고요. 일탈 행위 문제는 정신장애, 범죄 및 뭐 청소년의 비행,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자살, 성문제 등이 이게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지금도 뭐 계속 그러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압박하는 이제 예전에는 인구만의 문제였다면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둘도 많다 하나만 잘 기르자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표로 해서 이제 붙어 있던 것들이 하고 막 이렇게 언론 TV를 통해서 계속 홍보되었다면 지금은 저출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로 간다면 저희 나라가 뭐 인구가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겠지만 인구 소멸의 문제보다는 후세대 여러분이 그러니까 손자 뭐 그러니까 자녀 손자 세대들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죠? 내가 기여한 만큼 나중에 이렇게 돌려받는 일정 정도의 돌려받으면서 하는데 이게 적자가 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적자가 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점점 내는 사람은 작아지고 받는 사람은 많아지는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출생의 문제들이 국민연금 고갈에 더 악영향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내는 사람들이 작아지는 부분들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제 점점점 더 빨라지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했던 계획보다는 좀 빨라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특히 이제 청소년 문제 뭐 이렇게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비행을 하는 뭐 비행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청소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청소년 하면 비행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부분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는 않나요. 왜냐하면 뭐 다른 문제도 다 심각하고 한데 왜 청소년인데만 그러니까 비행이고 이렇게
어른들이 한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뭐 이렇게 안 좋은 문제를 사회 문제를 한다고 해서 어르신 비행 이렇게 노인 비행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어 용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조금은 정확하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대면 수업이면 그때그때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저희 수업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회 문제는 뭐가 있는지 뭐 조금 구체적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조금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 뭐 주택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빈곤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지금 이제 먹거리가 안정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 쭉 펼쳐놓고요. 그 속에서 이제 선택하는 작업들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헨슬린이라는 학자가 그러니까 1990년에 사회 상황에서의 일탈 행동과 사회적 불평등, 사회 변화와 거대한 문제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사회적 상황에서의 일탈 행위는 성적 일탈 행위,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강간, 살인, 뭐 범죄 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각한 그러니까 타인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일탈 행위라고 이야기했고요. 사회적 불평등 같은 경우는 부의 빈곤, 인종차별, 성차별, 신체 및 정신건강 등에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그리고 그러니까 차별, 빈부격차, 인종에 대한 부분에 없다, 우리나라 사회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보다 조금 못한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들, 예전에 이제 저희 어릴 때도 그랬던 그런 같이 그러니까 남녀 차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 화두 중에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역차별이 존재한다, 뭐 군대 가는 것도 그런 문제다라고 하면서 정치권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변화와 거대 문제라는 부분에서는 가족 변화, 뭐 좀 핵가족화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1인 가구가 많죠. 1인 가족이. 그리고 도시 문제, 도시에서 이제 뭐 집중되는 것과 빈민 뭐 이런 것들, 인구 및 식량 문제. 지금 이제 뭐 식량 문제도 있고, 지금 특히나 이제 일본 그 핵 오염수 뭐 처리수라고 되겠는데, 오염수가 방류됨으로 해서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이제 높아지고 있죠. 환경 문제, 그리고 전쟁, 테러리즘 등이 있게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최근에 이런 것들이 거의 뭐 가까이는 아니지만 언론상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죠. 전쟁만 하더라도 지금 러시아 때문에 우리나라가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기름값이 계속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 거고, 환경 문제. 그러니까 언론에서 너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정치권에 일어난 일 때문에 누가 뭐 테러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더 뭐 그냥 쉽게 해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글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자수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도 있고 한데, 조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 블라인드 하는 것들도 이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TV를 틀었는데 계속 안 좋은 소리 하고 뭐 그래서 모방 범죄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1990년대 이제 현재 사회의 차이가 얼마나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의 주제를 찾고 해결해 가능한 내용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상담가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사회 문제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죠. 뭐 21세기 사라지지 않는 직업, 유망한 직업이라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사회 문제, 내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내가 참여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없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셨는 것들이 더 크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잘 오신 거고요. 그 속에서 하나씩 바꿔 나가는, 그게 이제 경제적인 뭐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경제적인 부분으로도 이제 뭐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회가 변화돼서 내가 소비해야 될 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은 현실 가능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잊지 말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민들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1992년에 아이젠과 진이라는 학자가 크게 두 가지 조건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 정신질병, 약물주의 등 사회규범과 가치를 위반하는 행동과 조건, 그리고 빈곤, 인종차별, 성차별, 노인문제, 가족문제, 건강보호 등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야기하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조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야기, 그 정신적이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범죄, 정신질병, 최근에는 이제 범죄도 정신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이제 먼저 터뜨리고 나니까 나중에 수습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뭐, 은둔형 외톨이였다가 아니면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밝혀지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내용들은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죠. 그냥 뉴스에 정정 보도라고 작게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정신장애인들로 인해서 사회 문제 아니면 그러니까 생겨서, 그러니까 내가 위협을 받을 확률보다는 일반인을 통해서 내가 받는 확률, 인구 대비로 분류하더라도 일반인한테 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보면 정신장애인들이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정신장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놀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부분은 여러분의 객관적인 상황에서 조금 챙겨 보시면 좋겠다라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보면 1995년 최일석과 최성재라는 분이 첫 번째는 사회 변동 또는 사회 해체 문제로 가족 문제, 환경 문제, 노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성차별과 노사 문제를 대표적으로, 그리고 빈곤 문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일탈 문제로 청소년의 비행 문제, 범죄 문제, 여기도 비행 문제네요. 성폭력 문제, 약물 중독 문제, 건강 문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 하겠지만 요새 청소년에 이제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약물도 있고 범인도 있겠지만 더더욱 심각해진 게 도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2008년에 최선화 등이 이제 분류한 걸 보면 사회 구조적 문제, 취약 계층의 문제로 크게 나누는데요. 첫째, 사회 구조적 문제로는 빈곤, 노동, 주택에 그리고 범죄를 포함하고 있고요. 둘째, 취약계층의 문제로는 가족 문제, 아동 문제, 청소년 문제, 장애인 문제, 여성 문제, 노인 문제, 다문화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속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사회복지사, 나아가 이제 사회복지사가 될 것이고요. 사회복지사는 최근 우리 사회 주변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서 항상 열린 자세로 주변에 일어나는 인간 삶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거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관심이 있는, 왠지 안 하면 가슴이 아플 것 같은, 그리고 불편할 것 같은, 그거 하고 나면 내가 왠지 가슴이 찡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 나의 가족 문제가 더 우선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등한시한다. 이것도 안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같이 맞물려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들 보면 그러니까 왜 이슈가 되냐면 이게 이제 우리들한테 예전에는 영향을 안 미쳤다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호 종료 아동도 가만 놔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회 문제화되고 자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고 은둔형 외톨이도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들. 근데 은둔형 외톨이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그리고 다문화 문제.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김해 예를 들면 다문화 청소년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이제 발생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어요. 왜냐 경기도에 있는 안산이 그랬기 때문에 인구 구성 비율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지역 진로가 더 우선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주말 팀에는 이제 중장년반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로 1차 시를 조금 마무리하고요. 2차 시에 이제 사회 문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